자, 12번째 선 한번 가보겠습니다. 방빌런 3부작의 마지막 편. 자, 바로 사연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현재 시설관리 용역업체에서 일을 합니다. 이 일을 하면 할수록 흥미나 재미가 생기지 않고 적성에 잘 맞지 않더라고요. 용역업체로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저는 시설관리가 솔직히 저에게 적성에 잘 맞지 않습니다. 친구가 시설관리는 항공정비처럼 폐쇄적으로 갇혀서 일한다고 넓은 세상을 못 본다고 별로 좋은 직업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친구한테 시설관리를 권한 적이 있는데 절대 안 하더라고요. 요새 시설관리 하면서 힘든 게 많습니다. 신축 빌딩으로 들어와서 그런지 하자가 많아 안정화가 아직 다 안 끝났고 머리 아픈 일이 많습니다. 일 강도에 비해 너무 낮은 급여가 저에게 만족스럽지가 않아서 내년 초에 다른 직업으로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시설관리도 보면은 용역업체를 하더라도 본사 과장급이나 호텔 영역 과장급 그런 분들은 퇴사 잘 안합니다. 본사 과장은 똑같이 일해도 임금 수준이 저희랑 다르더라고요. 호텔 영역 과장은 임금은 별 차이 안 나는데 관리자라서 일이 편하다고 들었습니다. 시설관리는 영선은 신입사원 퇴사율이 높은 편입니다. 영선은 잡일인다가 힘든 일을 정말 많이 해서 퇴사를 많이 합니다. 다른 직업을 이직하면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라고 적어줬습니다. 근데 방정원님이 시설관리 중에 안 좋은 데 가는 것 같아요. 호백병마. 예. 여러분들 호백병마라고 들어봤습니까? 호백병마. 호백병마가 뭐냐 하면 시설관리로 가면 안 되는 근무지 4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4개. 4대장. 자, 호백병마가 뭐냐 하면 호텔, 백화점, 병원, 마트. 줄여서 호백병마라고 합니다. 원래 근데 대부분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적성에 맞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이 대다수 아니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도 얼마 안 되죠. 그리고 님이 일하는 게 적성이 안 맞는 게 아니라 님이 일을 못하는 거예요. 일을 못하는 거야. 못하고 혼나기 때문에 적성이 안 맞다고 얘기하는 거죠. 보통 적성이 잘 안 맞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일을 잘하는 건 나 본 적이 없어. 예, 일을 못하니까 적성이 안 맞는 거야. 팩폭을 하자면. 보통 젊은 층이 적성이 안 맞다고 하는데 대부분 일을 못해요. 일을 잘했어 봐. 그럼 적성이 안 맞는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일을 못하고 욕먹으니까 적성이 안 맞는다는 핑계를 대는 거예요. 그리고 시설관리는 진입장벽이 낮은 일이에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일을 어려운 걸 안 시킨다고 들었거든요. 어려운 걸 시키면 시설관리가 보수가 많아야 되는데 보통은 잡부입니다. 잡부. 잡부예요. 시설관리가 장점이 뭐냐 하면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대신 잡일이 많아요. 잡일은 각오해야 돼. 근데 그 잡일이 보통 시설관리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잡일이 낮에 몰빵이 되어 있고 밤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설관리 일하면 다 그런 마음 가져요. 저녁까지는 버티자. 저녁만 지나면 괜찮다. 왜냐하면 왜 시설관리가 저녁 끝나고 괜찮냐면 보통 시설관리 건물이잖아. 그 건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낮에 근무를 해요. 낮에 근무하고 저녁에 퇴근합니다. 그럼 저녁에 퇴근하면 눈치 볼 사람이 없어. 네. 보통 전등경체 변기뚫기 화단관리는 낮에 합니다. 낮에 밝을 때. 날이 어두워지면 이제 퇴근 시간 다가와서 그 안에 상주하시는 이제 직원들 퇴근하고 관리자들 퇴근하거든요. 그러면 당직 근무자 말고는 없어요. 몇 명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민원 같은 거 요청이 없어요. 그럼 그때부터 편해지거든. 낮에는 좀 바쁜 게 맞아요. 낮에는 거기 이제 그 건물에 상주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낮에는 좀 바쁠 수 있어. 근데 밤에는 힘들지 않습니다. 밤에는 좀 졸릴 수 있어도 힘들지 않아요. 그 밤에 재워주는 것도 많잖아요. 밤에 사실 딱히 할 일이 없어가지고. 밤에는 뭐 특별한 거 아니면 사실 자려면 잘 수 있잖아요. 그리고 시설 관리보다 힘든 일이 많아요.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 시설 관리가 일이 어려운 거 시킨다기보다는 일이 좀 정해져 있죠. 뻔한 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일을 새로운 걸 많이 시키는 것보다 보통 정해진 거, 예, 정해진 거. 아까 말씀드린 전등교체, 변기뚫기 하단가리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거. 아니면 이제 뭐 폐기물 쓰레기 버리는 거. 그럼 그게 힘들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난이도 어려운 게 없으니까 힘든 게 아니죠. 보통 일이 힘든 게 난이도가 어려운 거를 많이 시키니까 힘든 거잖아. 그리고 일이라는 게 뭔가 정해진 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것들 많이 시키니까 머리 써야 되니까 힘든 거잖아. 근데 시설관리 대부분의 일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충분히 했던 거예요. 했던 거 반복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시설관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일 하시냐면 현장 일하는 것 중에 그나마 좀 편한 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게 시설관리 일하는 곳마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뭐 민원 같은 거 안 들어오면 사실 짜투리 시간이 많아요. 남는 시간이 많아. 모든 사람이 다 바삐 일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내가 짬밥이 안 되면 이제 막내면 시키는 거 많으니까 뭐 바쁘긴 하겠지만, 짬밥이 되면, 특히 선임 관리자 되면 그래도 좀 널널할 거란 말이에요. 시설 관리마다 이제 근무지가 좋은 데가 있고 안 좋은 데가 있어요. 그건 좀 운빨인데 그런 데를 자기들이 들어가야죠. 서울 같은 데는 좋은 데가 별로 없나 봐요. 서울 같은 데는 보통 시설 관리 일하면서 몸이 힘들어 죽겠다, 너무 많이 시킨다, 그런 얘기는 사실 못 들었거든요. 크게 못 들었어. 오히려 그런 얘기 합니다. 너무 안 시킨다고, 너무 좀 시간이 많이 남는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시설 관리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럼 서울 일하지 마세요. 서울 나오시면 되잖아. 자, 그전부터 서울에 일자리가 안 좋으면 다른 데 가서 일하라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원하라고. 본인이 서울 밖으로 안 나가는 거 아니야. 뭐 할 겁니까 그러면? 딴 직업 뭐 할 거예요? 그 시설관리 간두고 뭐 할 겁니까? 또 뭐 어떤 직업 나오려고? 기대되네요. 굉장히 생뚱맞은 직업이 나와서 이번에는 또 어떤 직업 하겠다고 나올지 궁금합니다. 유통 IT 회사 취업, 뭐 대학교 편입, 그리고 또 뭐 있었지? 창업, 그리고 사무직 취업. 이번에는, 저번에 선생님 됐었죠, 선생님. 이번에 돌고도 돌아서 이제 배송요. 뭐 어떤 일요? 배송 어떤 거? 뭐 택배 기사 얘기하는 거예요? 택배일 얘기하는 겁니까? 택배일? 운전 이름이 어떤 거예요? 뭐 많잖아요. 버스 기사도 있고, 납품 기사도 있고요. 화물차 기사도 있습니다. 아니면 뭐 식자재 납품하는 것도 있어요. 운전 잘합니까? 운전 잘해요? 운전 잘합니까? 그거 하려면 일정 보통 운전면허증 있어야 되는데요. 운전 좀 할 줄 알아야 돼. 운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해보고 싶은 게 아니라 해보려면 운전을 좀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운전 실력 좀 있어야 돼. 그리고 운전 잘 못한다고? 못합니다. 뭘 운전을 하겠다는가? 그럼 때려치세요. 못합니다. 그 장거리 운전해야 돼. 장거리 운전. 왜냐하면 저 납품하는 게 납품지가 많아요. 여러 군데 돌고 돈단 말이야. 그러면 차를 빨리 대놨다가 빨리 납품하고, 빨리 됐다가 빨리 납품하고, 왔다 갔다 해야 돼. 좁은 골목부터 가야 되고. 부모형 고혈압의 주범이라고요. 저 고혈압 없어요. 예. 저 정상혈압입니다. 저 혈압 얼마 전에 쟀는데 126에 84 나왔어요. 이 정도 정상이죠. 딱 중간이에요. 다행히 고혈압은 아닙니다. 저분 자주 보면 고혈압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오토바이 미치냐고요?
왜 배달하시게요? 그럼 이종소형 뭐 면허 따야죠. 이종소형. 배달하실 거면 그 원동기 면허증 필요합니다. 이종소형. 이종소형 따셔야 될 거예요. 잘 배달해야지 배달. 근데 배달이라다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다칠 수 있고. 근데 운전보다 더 힘든 게 배달이에요. 오토바이가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거든요. 오토바이가 여러분 오토바이 면허증이 생각보다 빡십니다. 따는 게 난이도가 높아요. 합격률이 20% 미만이에요. 이종소형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아니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운전을 못하는데 뭘 운전하겠다는 거예요. 운전을 못하는데. 그것도 이제 일하려면 운전 경험이 있는 사람 뽑는 데. 운전면허 갖다 는 사람 뽑는 게 아니라 운전 좀 해본 사람.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래요. 이 시설관리를 힘들어서 못한다고 하면 다른 일도 못합니다. 이 일을 똑바로 못하면 다른 일도 못합니다. 보통 다른 힘든 일 하고 오신 분이 시설관리 오면 이것만큼 편한 게 없다고 해요. 진짜로 이것만큼. 자 여기 보면 뭐 용역과장급 본사과장이나 용역과장은 일이 편하다. 이게 이분들은 왜 안 나가는지 아세요? 보통 시설관리가 뭐냐 하면 남자들이 어떤 취업의 마지노선이에요. 마지노선. 그러니까 최후 방어선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좀 나쁘게 말하면 오갈 데 없는 분들, 나이 먹어서 이제 좀 받아줄 데 없는 분들이 자격증 따가지고 들어오는 곳이 시설관리예요. 남자들이 정말 일할 데가 없다 생각할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정착할 수 있는 거. 이게 시설관리입니다. 시설관리에 보통 40, 50대 분들 많거든요. 40, 50대, 60대도 있습니다. 왜 많냐? 그 나이 때 이제 뭐 사기업 다니다가 그만두면 재취업이 안 되거든요. 경영 인정 안 되거든. 특히 사무직은. 그래서 일반에서 다니다가 나이 차서 뒤늦게 자격증 따서 들어오시는 케이스가 많아요. 진짜 많아요. 아파트 같은 데 정말 많아. 아파트가 보통 40, 50대 분들이 많거든요. 30대도 잘 없어요. 보통 이 시설관리를 평생 했다기보다 다른 일을 하다가 이제 자기가 원래 했던 일이 전망이 불투명해서 뭐 전기산업기사나 이제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따서 들어오는 케이스가 많아요. 왜 저분들은 편하고 님은 안 편할까요? 항상 님은 그런 식이네. 님만 힘들고 님만 고생하고 다른 사람은 고생 안 하고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교대 근무는 다 같이 고생하는 거야. 다 같이. 다 같이 힘들고 다 같이 고생하는데 누구는 편하고 누구는 개고생하고 그렇지 않거든요. 왜 본인만 고생하고 본인만 일하고 다른 사람 일을 안 할까? 근데 저런 말 하시는 분들 보면 다 거짓말이에요. 교대 근무라는 게 다 같이 고생하고 다 같이 그러니까 뭐 짬밥 순으로 해가지고 누군가는 좀 편하게 할 수 있겠지. 근데 그래도 기본적인 일을 하거든. 이분은 항상 자기만 고생하고 자기만 힘들고 자기만 일 열심히 하고. 근데 누가 봐도 제일 똑바로 못해. 다른 사람이라고 일을 안 할까요? 일을 좀 편하게 할 수 있어도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야. 근무지에 왔으면 다 일을 해야 돼요. 자기가 맡은 포지션이 있잖아요. 그리고 교대 근무하면 자기 일하느라 다른 사람 일하는 건 뭔지 몰라요. 편하다 들은 거지 편한 게 아니잖아요. 님이 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편한 게 아니잖아. 님이 그 일을 하는 당사자가 아니면 편한지 안 편한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편하다 들은 거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전문이라고 해요. 전문. 여러분 그 법에 보면 형소법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형사소송을 보면 그 전문법칙이라고 있어요. 형사소송법 제 311조부터 316조 2항까지. 그게 뭐냐 하면 전문법칙이라고 하는데 증거법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뭐냐 하면 전문법칙. 그러니까 남한테 들은 이야기는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남한테 들은 얘기는 법률상으로 증거 능력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채웠을 시에 증거 능력 인정한다. 이게 전문 법칙이에요. 자, 편하다 들었던 얘기는 전문이죠, 전문. 이거는 어떻습니까?
증거 능력이 없는 거예요. 법으로 치면. 근데 한국 사람들이 이런 카드라 같은 걸 잘 믿어요. 그러니까 사기를 잘 당하는 거야. 당사자가 아니면 들으면 안 돼. 당사자가 아니면. 그 과장님이 직접 편하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과장님한테 직접 들은 게 아니잖아. 그럼 편한지 안 편한지 어떻게 합니까? 새로 오신 분이 어떻게 합니까? 새로 오신 분이 그 근무를 얼마나 했어요? 아는 거 별로 없잖아요. 아니, 새로 온 사람이 여기 근무가 편한지 안 편한지 어떻게 알아? 일도 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제발 좀 남의 얘기 듣고 좀 쉽게 믿지 마세요. 당사자가 아니면 그 일이 편한지 안 편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지금 한 일 똑바로 못하잖아요. 그럼 다른 거 하면 더 적응 못합니다. 잘 들으세요. 아, 운전도 한 적 없는데 무슨 운전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운전 경험이 없는데 제발 좀 생각 좀 하고 사세요, 방빌런님. 그리고 지금 하는 일 똑바로 하세요, 똑바로. 항상 본인이 하니까 가장 힘들고 본인이 하니까 가장 어렵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그건 아셔야 됩니다. 시설 관리가 남자가 현장에서 하는 일 중에서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높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힘든 일을 안 해봐서 그래요. 그리고 님이 그런 어려운 일을 수행할 만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능력과 지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좀 메타인지 좀 해요. 꿈만 꿔지 말고. 언제까지 꿈만 꾸고 살 거야? 오늘은 또 뭐 나온 거 싶었는데 유통? 아휴, 진짜. 박미련님, 지금 한 일이라도 똑바로 합시다. 지금 하는 일이라도. 제발. 클럽 투어 같은 거 하지 말고 돈 좀 아껴요. 아시겠죠? 마트에서 일한다고요? 마트 힘써야 돼요, 여러분. 남자가 마트에서 일한다고 하면 뭐 안민지 아십니까? 그 자키 아시죠, 자키? 자키가 뭐냐 하면 그 파레트 옮길 때 보면 바퀴 달려가지고 바퀴 그 이빨 놔가지고 지가 대신 이제 뒤에서 끌어가지고 그 파레트 옮기는 거 있죠. 보통 마트 하면 그거 합니다. 그 배송이에요. 보통 남자가 마트 가서 하는 게 그 파레트에 옮겨진 이제 적재물을 옮긴다거나 이제 박스 이제 세팅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마트 가면 여자들 보통 캐시하지만 남자들 보통 힘쓰는 거예요. 힘쓰고 옮기는 겁니다. 까대기 합니다. 까대기. 파레트 까대기. 보통 대형마트 가면 이제 그 물건 정말 많이 오거든. 보통 남자는 뭐냐, 쌀포대, 그리고 그 식용유 대용량 있죠. 업체에 쓰는 거. 그러니까 가게에 쓰는 거 있죠. 대용량 뭐 고추장하고 이런 거 있죠. 이제 보통 이제 그 식당에 쓰는 거 있잖아요. 식당분들이 보통 식자재 같은 게 많이 오거든요. 그럼 그거 많이 사요. 그런 것도 싸니까. 그럼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들어오면 그 무게가 장난 아니에요. 10kg 넘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적재하고, 그 다 적재했으면 파레트 까대기 쓰면 이제 그 꽉 채웠으면 이제 파레트 이제 자키 이빨 넣어가지고 찍찍 옮긴 다음에 이제 다른 데 놔두고. 그거 합니다. 남자들 캐시 시킬 것 같아 안 시킵니다. 남자들 집 옮기는 거 시켜요. 마트 가보세요. 그리고 배송하는 거 시키다, 배송. 마트도 배달하거든요, 요즘에. 서울 같은 데 배달 많이 합니다. 뭐 서울은 3만원 이상 주문하면 배달시켜준다고 하는데, 그래서 마트도 이제 배달해요, 배달. 아시죠, 여러분? 그 마트에서 그 아이템 같은 거 이제 일정 금액 이상 주문하면 배달되는 거 아시죠? 배달하러 가야 돼, 배달. 그 남자도 그거 시킨다고. 다마스를 하거나 아니면 오토바이 가거나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 카트에 실어가지고 배송합니다. 예. 요즘에 마트도 배달 안 하고 그냥 장사만, 그냥 계산만 해가지고 못 먹고 살아, 이게. 못 먹고 삽니다. 여러분, 아파트 같은 데 가보면 그 마트 직원이 왜 카트 끌어가지고 아파트 도로 들어가는 거 볼 수 있거든요. 배달시켜가지고. 많이 시킵니다. 오토바이보다 더 위험해요, 전동 킥보드가. 훨씬 더 위험해. 바퀴로 굴러가는 것 중에 최상급이에요. 킥보드 배달. 오토바이보다 더 위험한 킥보드입니다, 킥보드. 오죽하면 별명이 퀵난이라고 해요, 퀵난이. 우리 저 방빌런님이 하면 키필런 됩니다. 키필런. 퀵난이 되는 거지. 퀵난이.
킥보드는요, 오토바이보다 훨씬 더 위험해, 오토바이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니까? 요즘에 여러분 보세요. 킥보드는 다 위험해. 학생들 보니까, 뭐, 안전벨트도 안 하고 킥보드 하다가 사람 죽었잖아요. 킥보드는 그냥 박으면 죽는 거야, 그냥. 튕겨나간다니까. 오토바이보다 더 훨씬 더 세게 튕겨나간다니까. 특히 킥보드 탈 때 안전장비 쓰는 사람 없어요. 킥보드가 특히나 바퀴가 약하잖아. 그러면 경사진데 가다가 넘어지면 골로 가는 거야, 이게. 오토바이 자전거보다 더 위험한 게 킥보드입니다. 물론 그것도 위험하지만. 제발 하시던 일이나 잘하시기 바랄게요. 엉뚱한 데 신경 쓰지 말고. 방빌런님 제발 좀 명제 지나면 있잖아요. 이상한 거 신경 쓰지 말고 현재 하는 일부터 똑바로 하세요. 뭐 클러터 같은 거 하지 말고 유통에 뭐 이런 거 한다고 덤비지 말고. 그리고 오래전 동창 찾으려고 막 돈 쓰지 말고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